대박 날아온 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입춘이 지나고 나니 어느새 우수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24절기 가운데 하나인 우수를 챙기는 분은 드물겠지만 옛 어른들의 지혜를 따라 해보는 일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 선생님과 함께 우수가 품은 뜻과 이 시기에 즐기기 좋은 음식 그리고 우수를 둘러싼 다채로운 이야기를 살펴보며 봄의 기운을 함께 느껴보고자 합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소원 하나씩 댓글로 남겨주시면 매일 기도 올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을사년의 우수는 2월 18일 화요일에 찾아옵니다. 우수는 겨울이 저물고 봄이 다가오는 특별한 때로 언 땅이 녹아 본격적으로 생명이 움트는 절기로 전해져 왔습니다. 이전 세대는 이 무렵을 기준으로 농사 준비에 돌입했으며 땅속에서 겨우내 잠들었던 씨앗과 뿌리가 봄비를 받아 서서히 깨어난다고 믿었습니다. 우수가 되면 추위가 누그러진다는 뜻 깊은 의미가 있지만 가끔은 마지막 추위가 기승을 부려 겨울옷을 함부로 치우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속 한편에서는 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며 사람들은 우수를 맞아 묵은 계절을 털어내고 새 시기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무렵에는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풍습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신채가 특별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신채는 맵고 강한 향이 나는 5가지 푸성귀를 말하며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파와 마늘, 달래, 부추, 흥거를 흔히 꼽았습니다. 다만 우리 땅에서는 흥거라는 재료가 잘 알려지지 않아 대신 무릇이라는 채소를 넣기도 했습니다. 이 5가지는 알싸한 냄새와 맛으로 식욕을 돋우고 겨울 동안 모자라기 쉬운 영양을 보충하는 데 이롭다고 전해 내려왔습니다. 불교에서 이러한 채소를 금했는데 자극적인 성질이 마음을 어지럽히고 정신을 다스리는데 방해가 된다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에게는 보약 같은 식품이 되어왔습니다. 먼저 파는 우리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대표 채소입니다. 국물이나 볶음, 양념 등 쓰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활용도가 뛰어나며 파 특유의 알싸한 냄새가 해산물과 고기의 잡내를 없애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파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은 세균을 억제하고 소화액을 잘 나오게 하여 소화에 도움을 준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피곤할 때 팥뿌리를 달여 마시거나 파가 듬뿍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원기를 되찾기 좋다는 옛 지혜도 전해집니다. 마늘 역시 오신채에 포함되며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즐겨 쓰인 대표 양념 채소입니다. 마늘 특유의 알싸함 뒤에는 스코르디닌과 알리신 같은 성분이 숨어 있어 면역력 증진과 살균 작용에 뛰어난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비타민이 많은 다른 영양소와 어우러지면 몸속 에너지가 잘 돌고 혈관 건강에도 보탬이 된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겨울 끝자락 힘이 떨어지기 쉬운 계절이 바뀌는 때에 마늘을 자주 먹으면 몸이 훨씬 가벼워진다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또한 마늘의 풍부한 유황 성분이 혈액순환을 돕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달래는 봄나물 중에서도 손꼽히는 주인공입니다. 얼핏 보면 쪽파와 비슷하지만 뿌리가 작은 양파 모양을 띠고 있어 톡 쏘는 향이 살아있습니다. 달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 땀을 나게 하고 몸속 노폐물을 내보내는데 이롭다고 하며 이 시기에 달래로 무침이나 국을 만들어 먹으면 겨우내 떨어져 있던 입맛도 살아난다고 합니다. 모자랐던 비타민과 무기질을 보충해 충곤증과 피로를 물리치는 데도 도움이 되어 우수 즈음부터 봄이 깊어질 때까지 달래를 즐기는 전통이 이어졌습니다. 부추도 오신채 중 빼놓을 수 없는 채소입니다. 부추를 자주 먹으면 몸을 덮여 감기를 막고 소화를 도와준다는 민간에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실제로 부추 속 알리신과 여러 비타민이 피로 해소와 활력 증진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기운이 약해질 때 부추즙을 마시거나 부추 넣은 부침을 먹어 기력을 북돋았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부추를 간을 돕는 식물로 부르기도 했는데 피를 깨끗하게 하고 혈관 노화를 늦추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어 봄 환절기에 챙기기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무릇은 우리 들녘이나 산 근처에서 자라지만 요즘은 예전만큼 널리 쓰이지 않아 낯설게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백합과에 속하며 흥거 대신 오신채 5가지 중 하나로 포함되는데 무릇 뿌리는 동글고 쓴맛이 꽤 강한 편입니다. 약으로 쓸 때는 몸을 해독하고 피가 잘 돌도록 도와 부종을 가라앉히는데 유용했다고 하며 통증을 줄이는 효과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다만 강한 향과 손질의 번거로움 때문에 현대에는 잘 안 쓰이게 되었지만 옛날에는 봄철에 무릇을 캐서 나물로 먹으며 겨울 내내 쌓인 피로를 풀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성질이 다른 5푸성귀가 오신채로 묶여 내려오면서 우수 즈음에 먹는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수가 오면 날이 풀린다지만 실제로는 아직 마지막 추위가 남아있어 몸을 돌보는데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신채처럼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부족한 영양을 채워주는 식재료를 자주 찾았습니다. 또 우수 무렵에 밭일을 시작하려면 기운이 넉넉해야 했기 때문에 잡곡밥에 여러 나물과 오신채를 곁들여 먹으며 봄에 알맞은 식단을 잘 꾸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수 때 담근 장이 제일 맛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오는데 날이 조금씩 풀리는 때에 장을 담그면 발효가 원활해져 훨씬 깊은 맛이 난다고 여겼습니다. 우수 무렵에는 우수와 경칩을 앞두고 대동강의 얼음도 녹는다는 말처럼 언강과 땅이 서서히 녹으며 사방에 봄의 기운이 감돕니다. 사람들은 겨우내 실내에 머물렀던 시간을 마무리하고 밖으로 나가 새싹이 올라오는 모습을 확인하며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봄이 시작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한층 가벼워지고 오그라들었던 몸을 펴며 새로운 일을 계획하게 됩니다. 우수가 오면 사람들은 추위가 누그러지고 봄이 오니 몸을 잘 돌보고 모든 일이 순조롭길 바란다는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는 언 땅이 녹듯이 마음의 고민과 긴장도 흩어지기를 바라는 따뜻한 마음이 담긴 덕담이었습니다. 또 우수에 비가 내리면 그해 농사가 잘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겨울 내리던 눈 대신 봄비가 적절히 내리면 땅속에 물기가 고르게 퍼져 곡식이 풍성하게 자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보리 농사를 포함해 여러 곡식 재배에도 이때의 날씨가 중요하게 작용했으므로 우수 전후로 내리는 알맞은 비가 풍년의 신호로 여겨졌습니다. 농경이 주가되었던 시절에는 절기가 농사 일정의 핵심 기준이었고 그 중에서도 우수는 땅의 기운이 다시 움트기 시작하는 분기점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절기의 변화를 날카롭게 살펴 속담으로 남기고 그에 맞춰 농사와 일상을 준비하며 지혜를 쌓았습니다. 결국 우수는 겨울에서 봄으로 건너가는 길목 이상의 의미를 지닌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출발을 상징하는 귀한 시기였습니다. 이듬해에는 두 번째 달 18째 날 화요일에 해당하며 이 시기 오신채를 챙겨 먹어 기운을 북돋우는 풍습은 여전히 큰 뜻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금지했던 채소들이었으나 일반인에게는 겨울 동안 모자랐던 영양을 채우고 땀을 내며 몸을 덮여주는 중요한 재료였습니다. 우수를 맞아 영양 가득한 밥상과 함께 서로의 건강을 기원하는 인사를 주고받으며 일교차에 대비해 집 안도 정돈하는 것은 우리 선조가 익힌 소중한 생활 지혜입니다. 꽁꽁 얼었던 땅이 녹아 흐르는 물처럼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작은 생명들이 흙 속에서 새싹으로 얼굴을 내미는 광경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우수가 전하는 참된 즐거움입니다. 봄을 알리는 이 시기를 맞이해 모두가 건강과 행복을 누리길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우수에 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긴 겨울을 견뎌 얼어있던 땅이 녹고 새 생명이 움트는 이 시기에 옛사람들이 남긴 지혜와 풍습을 떠올리면서 우리도 풍성하고 건강한 한 해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우수를 계기로 부드러운 봄바람과 함께 스며드는 좋은 기운을 가득 담아 모두가 희망으로 가득한 날들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소원을 담은 글도 하나씩 적어주시면 날마다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